여러 번 토론했죠. 여기 시오게지탕도. 상한론 태양병 편에 게지탕이라고 있습니다. 그 게지탕에서 반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소시오탕에서 반을 가져와서 합방한 게 시오게지탕입니다. 여기 시오게지탕증 토론에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의 김 원장님, 이거 잘 봐주세요. 유튜브에 글 남기셨잖아요. 장상피화생에 의한 위암, 염려되는 분에 대한 글. 그런데 장상피화생 그 단계의 위염 또는 위암을 시오게지탕으로 치료한 논문 사례가 나옵니다. 주목해서 봐주세요. 네. 먼저 논문 하나 인용해 보죠. 만성 간 질환 환자의 위내시경 검사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유병률이라는 논문인데요. 간염으로 인해 서희 처방을 받고 있으나 피로가 해하지 않는, 피로는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는 상태의 간염, 만성 간염 환자라면 소시오탕보다 시오게지탕입니다. 소시오탕은 상당히 강한 약이에요. 아주 강한 약. 그런데 강한 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간 수치가 올라가요. 이것은 절대로 위험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그 무지몽매한 서의사는 한약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 그러는데요. 아이고, 자, 간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단위 항생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러면 간 수치 올라가요. 간 수치 올라가요. 그리고 몸에 여기저기가 아파. 그래서 고단위 소염진통제와 그리고 겸해서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같이 또 투약하는, 처방하는 의사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약 먹고 간 수치 조사하면 일시적으로 올라가요. 올라간다니까.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약의 반감기가 지나면 올랐던 간 수치도 정상화됩니다. 안정화돼요. 그러니까 강한 항생제를 복용하고 올라갔던 간 수치는 그 약의 반감기가 지난 후 저절로 안정된다. 그러니까 그것은 병가지 상사예요. 병가지 상사다. 그런데 유독 한약 먹으면 간 수치 올라가 하면서 요란법석 또는 어떤 그 일부 물지각한 웨스턴 메디신 닥터들 때문에 과장된 겁니다. 소시오탕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간 수치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약의 치료 효과로 나중에 간 수치가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간의 상태를 치료하니까 정상화돼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염려가 되는 사람은 보다 마일드한 약 시오게지탕을 쓰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니까 흉욕구만도 전명하고 한데 간 수치 너무 호들갑 떠는 사람이라면 시오게지탕을 적용한다. 그러면서 3침 적용하면 됩니다. 조비룡 선생이 역시 시오게지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방의 적응증이 매우 많으나 대별하면 다음 3개 중 하나 어느 것인가 속한다. 첫 번째, 감기로 인해서 발한 시기를, 땀을 흘리는 시기를 놓쳤을 때, 그래서 흉부에 병사가 미친 상태. 여기 흉부에 병사가 미친 것은 3초 부위에 경막, 흉막 이런 곳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림프절이 부은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복부 흉부의 동통을 호소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이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의한 하트번이 포함될 수 있어요. 세 번째, 신경과민, 정신 이상인 것. 또한 소시오탕과 시오게지탕의 구별은 두통이 심할 때는 시오게지탕,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성 질환을 앓고 있는데 하트번이 있을 때마다 골치가 무지무지게 아프다, 시오게지탕. 구토가 너무 심하다, 소시오탕. 그렇게 구분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복통 자체도 소시오탕보다는 시오게지탕이 복통을 더 잘 다스립니다. 여기 논문들을 또 인용해 봅니다.
1번의 논문입니다. 예, 캐나다 밴쿠버의 김 원장님, 이거 주목해서 봐주세요. 네. 시오게지탕에 의한 장상피화생 만성위염 임상사례. 사진으로 설명드리죠. 여기 위의 상태, 즉 시오게지탕을 투약하기 전의 상태예요. 시오게지탕을 복용시킨 후의 상태예요.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역시 이 논문에 포함된 그림이에요. 장상피 화생이 뭐라 그랬죠? 그렇습니다. 위장 내막에 예, 거칠거칠한 부분 있잖아요. 간 천엽 드실 때 그 천엽. 그 부분이 장의 육모조직화 하는 거예요. 육모조직화 되는 거예요. 이게 장상피 화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것이 이렇게 점차 줄어들더니 이러한 상태에 있던 것이 이렇게 줄어들었다.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무엇으로? 시오게지탕으로. 이 논문에 보면 역시 일본어 한자 막 섞여 있으니까 한자만 골라서 봅시다. 시오게지탕 환자 중에 자각 증상을 느끼는 여러 위식도 역류성 질환이 시오게지탕 복용으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꼬치꼬치 말라가던 사람이 체중이 증가됐다. 몸의 상태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장상피 화생의 그러한 근만성 위염의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았다. 개선 효과가 있었다. 여기. 그러니까 요게 1예고요. 1번. 요게 이 그림의 설명이고요. 요건 또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우리가 얼뜻 보기에는 이 그림이 장상피 화생이 더 촉진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사진 판독으로 볼 때는 이게 더 심각한 거래요. 이렇게 심각했던 것이 이렇게 개선됐고, 이렇게 심각했던 것이 이렇게 개선됐다는 얘기거든요. 상부 소화관 내시경 검사 결과 촬영해 보니까 이렇게 좋아졌다. 특히 위에 어느 부분에서 장상피 화생이 발견됐냐면 유문 부위에서 위축성 위염 상태와 함께 나타난대요. 그런데 소시오탕으로 매우 훌륭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라는 논문이에요. 현대인들은 대부분의 위염이 신경성 질환을 겸해 있기 때문에 우리 김 원장님, 네, 밴쿠버의 김 원장님, 그 환자분 잘 살펴보신 후 시오게지탕증, 이건 경한 흉욕구만 있어도 쓰는 거니까 여기 시오게지탕이 있는가 잘 살펴서 네, 좋은 결과 저한테 문자나 카톡이나 또는 유튜브에 임상 결과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시오게지탕증의 삼침조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시오게지탕 역시 우측에 간청격, 좌측에 3초 승격 놓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시오게지 근강탕증의 위험과 삼침법 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네. 시오게지 근강탕증, 주증은 두환, 이건 머리에 땀이 많이 나. 이 증엔. 도환, 심기항진, 재부동계, 뇌량감소, 불면, 신경증, 왕래한열. 확인 목표, 객증. 가벼운 구갈, 그러나 물을 먹으려 들지 않는다. 구기는 없다. 이건 구토, 구역은 없어요. 시오게지 근강탕증은 구토나 구역이 없다. 연변 또는 초두경, 후연변, 이것은 연변, 그러니까 묽은 변을 볼 수 있는데 때로는 처음에 나오는 변은 딱딱한데 나중에 이어서 나오는 변은 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빈혈이 있습니다. 미혈이 있고요. 흉만, 해수, 맥은 홍대합니다. 홍대맥이라는 것은 부맥, 벌떡 뛰는 것 같은데 잘 감지해보면, 그리고 살짝 눌러보면 맥이 옆으로 퍼져요. 힘이 없어. 그것은 몸이 피로한 상태, 몹시 허약한 상태에서의 맥이에요. 그걸 와, 맥이 벌떡벌떡 뛰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잘 눌러보면 옆으로 퍼지면서 형체가 약해져. 형세가.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맥홍대요. 몸이 피로하다, 몹시 허약함을 나타내는 맥이다. 역시 조필영 선생님의 해설. 외관상 추워 보이거나 실제로 춥다고 하는 사람, 매우 피로해 있는 것 같은 사람, 소곤중탕증과 비슷하나 두부 발한, 이것은 잠잘 때 알 수 있습니다. 두부 발한이 있는 것이 다른 점이다.
병에 오래 시달린 사람에게 시효괴지 건강탕증이 많습니다. 1년의 시효제 중에서 가장 허약한 사람에게 쓰는 약방으로서 시효괴지탕보다 허약한 그러한 체질을 목표로 쓰면 좋습니다. 이에 구별점은 차증은 즉 시효괴지 건강탕증은 구토 구역감이 없지만 소시효탕증, 시효괴지탕증에는 구역 구토가 있으니 둘이 구별된다 하겠습니다. 조비룡 선생님의 해설. 역시 이것도 논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은 중국의 논문인데요. 내몽고. 그러니까 내몽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그 몽골이 아니에요. 중국 자치구 중에 내몽고. 그 내몽고 중의학 대학에서 낸 논문인데요. 여기 담즙 반류성 위험이다. 그러니까 쓴물이 올라오는 위험. 신경성으로 신물과 함께 쓴물, 담즙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시효괴지 건강탕, 이중탕을 환으로 만들어서 같이 적용했다. 무슨 말이냐면 시효괴지 건강탕은 탕약이니까 타령. 그리고 이중환을 추가로 주어서 이중환을 입에 털어놓고 시효괴지 건강탕으로 삼킨다. 그리고 침과 뜸을 병용했다. 그랬더니 여러 훌륭한 효과가 나왔는데 분석, 시효괴지 건강탕 그리고 합해서 여기 이중탕을 환으로 만든 것, 그것을 복용시켰더니 쓴 물까지 올리는 그러한 질환의 효과를 보았다. 그러니까 시효괴지 건강탕증에는 무엇이 없다 그랬죠? 구토가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니까 신물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담즙이 올라온다. 담즙. 다시 보실까요? 담즙. 그러니까 여기 시효괴지 건강탕증에는요, 구토는 없어요. 구토는 없는데 이것이 신경성으로 신경만 썼다 하면은 쓴물이 역류하는 담즙성 위험에 시효괴지 건강탕이 훌륭하게 듣는다. 그러니까 간염 환자 중에서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처방이기도 해요. 시효괴지 건강탕에 이중환을 합방했고 침뜸을 적용했더니 담즙 쓴물이 올라오는 위식도 역류성 질환에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았다라는 논문입니다. 적응증을 보겠습니다. 폐결핵, 늑막염, 연주장, 임파선염.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다 그랬잖아요. 소시효탕증 혹은 시효괴지탕증보다 면역력이 약하다. 삼출성 중이염, 그리고 위산 과다, 위궤양, 설사, 자한, 도한이 있는 경우. 원래는 여기 시효괴지 건강탕증은 한쪽에 비정격, 한쪽에 위정격을 놓는 것이 옳은 요법인데요. 여기 세 증 중에, 즉 시효괴지탕, 소시효탕, 시효괴지 건강탕증 중에 신경증이 제일 많은 게 이 증이래요. 신경만 쓰면 속이 쓰리다. 신경만 쓰면 쓴물이 올라온다. 이런 환자에게는 일단 간정격을 먼저 놓아야 돼요. 그러나 단지 속쓰림, 그것이 주증이라면 위정격, 비정격을 놓는데 신경만 썼다 하면 쓴물까지 올라온다? 간정격 그리고 비정격, 혹은 간정격 또는 위정격을 합방해서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면 이것으로 시우개 질환 마치고 이제 반화사심탕증과 생강사심탕증, 감초사심탕증의 위험과 삼침법 이거 토론해 봅니다.